이것은 제 친구 지훈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지훈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내내 눈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으면서 다른 걸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훈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섬에 안 간다고. 바다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도 알 것 같았습니다. 때는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지훈, 민준, 소연, 다희. 27에서 29 사이의 친구 넷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어딘가로 떠났는데 그 해엔 특별한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온라인에서 발견한 정보였습니다. 남해 끝자락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1980년대에 주민이 전부 육지로 이주하면서 그냥 버려진 곳. 폐가 15채와 작은 마을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지도에는 이름만 있고 전기 항로는 없는 섬이었습니다.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거기 가자고. 텐트 치고 사흘 있다 오자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에서 작은 어선을 빌렸습니다. 배를 모는 노인은 처음에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섬 이름을 말하자 노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 있냐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구경 가는 거라고. 노인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값을 흥정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출발했습니다. 다만 떠나기 직전에 노인이 한마디 했습니다. 해 지기 전에 자리 잡으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당시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섬은 멀리서 보면 예뻤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초록빛 언덕. 아무도 없는 해안선. 날씨가 맑았고 바람이 적당히 불었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작은 섬이라도 새 소리는 납니다. 바람에 풀 쓸리는 소리도 납니다. 벌레 소리도. 그런데 이 섬은 바람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새 한 마리 없었습니다. 지훈이 그걸 처음 알아챘습니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한 소리 하기 싫었습니다. 해안선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자 마을이 나왔습니다. 흙길이 있었고 양옆으로 집들이 있었습니다. 석회 벽에 함석 지붕. 문이 열려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떠난 것처럼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의 그릇, 방의 이불, 마당의 장화. 수십 년이 지난 물건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게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리해 둔 것처럼.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 폐가면 더 어질러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집을 골랐습니다. 방 2개, 마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루 지붕이 살아있어서 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텐트 2를 마루에 쳤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버너로 물을 끓이고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봤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었습니다. 크기가 이상했습니다. 작은 섬의 이 크기의 교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집들이 다 합쳐도 15채인데 교회는 그 마을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컸습니다.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돌로 쌓은 벽. 지붕 위에 십자가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도 기울지 않고. 다희가 말했습니다. 저거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다들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벽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었지만 비교하면 분명히 달랐습니다. 주변 풀이 일정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입구 계단에 먼지가 적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당겼더니 그냥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입구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나무 의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줄지어 있었습니다. 앞쪽에 제단, 벽에 창이 2개, 그리고 냄새가 났습니다. 교회 특유의 오래된 나무와 습기 냄새. 그 아래에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 같기도 하고 비릿한 것 같기도 한. 하지만 교회가 바다 근처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거의 다 졌습니다.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셋은 잠이 들었습니다. 지훈만 깨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소리였습니다. 멀리서. 처음엔 바람 소리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불규칙하고 이 소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무언가 아주 큰 것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무언가가 느리게 규칙적으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소리. 지우는 마을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20분쯤 들었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4시 함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안이 더 잘 보였습니다. 제단 위에 촛대가 2개. 성경책이 앞쪽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책의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페이지가 어딘가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어느 페이지인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물에 젖었다가 마른 것처럼. 그런데 벽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틀 안에 넣은 그림들. 교회라면 성화가 걸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 성모, 성인들의 얼굴. 그런데 이 교회의 벽에 걸린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뱀이었습니다. 아니, 뱀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물속에 있었습니다. 비늘이 덮인 거대한 몸통이 물속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없었습니다. 날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고 두꺼운 몸통이 물속에서 느리게 휘어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눈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검은 눈.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원이었습니다. 이무기였습니다. 지훈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이 되기 전의 것. 물속에서 수백 년을 기다리는 것.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것. 그림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5장이었습니다. 벽 양쪽으로 제단 뒤로. 전부 같은 것을 그렸습니다. 각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것, 옆에서 본 것, 정면에서 본 것. 마치 한 대상을 여러 방향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자세히 보자 그림 아래쪽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작게. 물가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을 아래로 뻗어 물속으로 무언가를 내려보내는 자세였습니다. 받치는 자세였습니다. 지훈은 그 그림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림이 오래된 것임은 알겠는데 이상하게 생생했습니다. 붓터치가 정밀했습니다. 마치 본 것을 그린 것처럼. 다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성화가 아니라고. 여기 기독교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뒤편에 문이 있었습니다. 나무 문이 아니었습니다. 철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철문이 있다는 게 이미 이상했습니다. 녹이 살짝 슬어 있었지만 경첩은 멀쩡했습니다.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계단 15개. 내려가는 동안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소독약 냄새. 강한 소독약 냄새. 병원이나 수술실 같은 냄새. 교회 지하에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넷다 말이 없었습니다. 공간이 넓었습니다. 가로 20m, 세로 10m는 됐습니다. 천장은 지상에서 4m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바닥이 매끄러운 콘크리트였습니다. 흰 형광등이 줄지어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광등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 수십 년 된 폐교의 지하에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은 흰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갈라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었습니다. 이끼도 없었습니다. 거미줄도 없었습니다. 이 공간은 쓰이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민준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먼지 한 톨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벽을 만졌습니다. 페인트가 새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이가 말했습니다. 저쪽에 또 문 있어. 맞은편 벽에 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번엔 철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두꺼웠습니다. 잠수함 해치 같은 형태의 문이었습니다. 둥근 손잡이를 돌려서 여는 방식. 아무도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민준이 걸어가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어볼게. 지훈이 말리려다 말았습니다. 이미 손잡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지하 첫 번째 공간보다 훨씬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나 날 것 같은 냄새. 짙은 소금과 유기물이 섞인 냄새. 무언가 살아있는 것의 냄새. 계단이 더 가팔랐습니다. 더 깊이 내려갔습니다. 25개쯤. 온도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닿았습니다. 공간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지하는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달랐습니다. 천연 동굴이었습니다. 석회암 벽면이 불규칙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닿지 않을 만큼. 가로 방향으로도 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달랐습니다. 동굴 아닌데 바닥만큼은 고르게 콘크리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수조가 있었습니다. 수조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수조가 아니었습니다. 농구 코트 반 크기. 수조 가장자리에 서서 핸드폰 불빛을 수면에 비췄습니다. 물이 이상했습니다. 검지 않았습니다. 뿌옇고 흰색이었습니다. 우유를 수백 배 희석한 것 같은 색.
그래서 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투명한 물은 깊으면 검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흰색이었습니다. 불빛을 비춰도 수면 아래 30cm가 전부였습니다. 그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안개 속처럼 바닥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조 가장자리 벽면에 고리가 박혀 있었습니다. 쇠로 된 고리였습니다. 남자 팔뚝만 한 크기. 일정한 간격으로 벽면을 따라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사슬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굵기의 쇠사슬. 사슬은 수조 안으로 뻗어 들어갔습니다. 뿌연 물속으로. 곧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팽팽했습니다. 긴장 상태였습니다. 사슬이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고 그게 물속에서 당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사슬을 잡아봤습니다. 손에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이 내는 진동이었습니다. 그때 수면이 변했습니다. 뿌연 물 아래에서 어두운 형체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윤곽이 먼저 보였습니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올수록 형체가 또렷해졌습니다. 길이가 2m는 됐습니다. 몸통 자체가 성인 남자 허벅지만큼 두꺼웠습니다. 비늘이 덮여 있었습니다. 흰색이었습니다. 수조 안 물과 같은 색이라 처음엔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이상했습니다. 양 옆구리에 지느러미가 있었습니다. 크기부터 이상했습니다. 물고기 지느러미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컸습니다. 몸통의 절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지느러미는 보통 하나의 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랐습니다. 끝부분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5개에서 6개의 줄기로. 각각의 줄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물속에서 무언가를 쥐려는 것처럼. 손가락이었습니다. 지느러미가 아니라 손가락이었습니다. 물속에서 사람의 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형체가 수면 바로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눈이 보였습니다. 교회 그림 속 눈과 같았습니다. 검은 원. 눈동자가 없는. 그 눈이 수면 아래에서 이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뿌연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면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이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때 다이가 입구 쪽 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게. 벽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구로 새긴 게 아니었습니다. 맨손으로 손톱으로 긁어서 만든 글자들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손가락으로 긁어낸 흔적. 글자라기보다 획이었지만 그게 이름과 날짜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20개쯤. 날짜가 가장 오래된 건 위쪽에 있었습니다. 1987년. 그 아래로 내려올수록 날짜가 최근이 됐습니다. 중간쯤에는 2000년대 날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가장 최근에 긁힌 것이 있었습니다.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지훈이 그 날짜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흔들려서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냥 올라가자고. 지금 바로. 4시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번째 지하, 첫 번째 지하. 교회 내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멈췄습니다. 교회를 나와 마을 골목을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숨이 차서 잠깐 멈췄는데 그때 보였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캠핑 용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텐트였습니다. 아직 펼쳐진 상태였습니다. 폴대가 반쯤 세워진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침낭이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버너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코펠이 굴러가 담벼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배낭 하나는 지퍼가 열린 채 내용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물통. 아무도 챙기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자기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저 집 마루에 텐트를 쳤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건 다른 사람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보다 먼저 이 섬에 왔다가 그리고 이 모든 걸 두고 간 사람들. 용품들이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색이 바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것이었습니다. 며칠 이내 소연이 배낭 위에 붙은 이름표를 봤습니다. 이름 3글자. 전화번호. 배낭 주인이 붙여놓은 이름표였습니다. 소연이 그걸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뛰자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넷이 다시 뛰었습니다. 짐도 텐트도 자기들이 가져온 것들도 전부 두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선착장까지 멈추지 않고 민준이 먼저 뛰었습니다. 나머지도 따라 뛰었습니다. 선착장까지 뛰었습니다. 배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처음에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흘 뒤에 오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선착장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선이 선착장에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침에 내려준 그 노인의 배였습니다. 노인은 이들이 뛰어오는 걸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넷이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달려올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민준이 숨을 몰아쉬면서 물었습니다. 왜 벌써 왔냐고. 사흘 뒤에 오기로 하지 않았냐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왔으니 됐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일찍 왔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넷이 짐도 없이 달려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빨리 나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넷이 배에 오르자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가 섬에서 멀어졌습니다. 민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착장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배에 타고 있는 노인이 아니라 다른 노인. 섬에 남아서 선착장 끝에 서 있었습니다. 1980년대 어부들이 입던 것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쪽을 봤습니다. 배가 멀어지는 동안 끝까지. 민준이 뱃사공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섬에 사람이 있어요? 노인이 앞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저 선착장에 서 있는 사람은요? 노인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저 섬에 원래 무슨 사람들이 살았냐고. 교회에 이상한 그림들이 있었다고. 지하에 수조가 있었다고. 그 안에 뭔가 살아 있었다고.
노인이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앞 수면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파도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뭘 믿었냐고.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물에 있는 걸 믿었습니다. 섬 밑에 있는 것. 그게 뭔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섬이 생기기 전부터. 그걸 모시면 바다가 잔잔하고 고기가 잡히고 병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였습니다. 처음엔 잡은 물고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엔 더 큰 걸 줬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더 큰 게 뭐냐고. 노인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섬 사람 중에서 골랐다고 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명예라고 믿었으니까. 바다의 거색에 받쳐지는 게 1983년에 정부에서 알았습니다. 조용히 섬을 비웠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주민 이주라고만 돼 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수조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냐고. 노인이 처음으로 지훈을 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요. 크기도 그렇고 거기서 태어난 것도 아닐 것이니 그냥 뒀겠지요. 다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거기 있는 거냐고. 노인이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아까 보셨잖습니까?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교회 벽에 그림 보셨지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묵이라고 불렀습니다. 용이 되지 못한 것. 물속에서 기다리는 것. 그 사람들은 충분히 먹이면 언젠가 그게 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했던 겁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았습니다. 노인은 뒤도 보지 않고 시동을 껐습니다. 요금을 받으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다시는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본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유를 묻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훈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네 집은 어떠냐고. 민준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고 있었다고. 그런데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바닥에서 뭔가 진동이 느껴져서. 처음엔 아랫집이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새벽 3시에도 난다고. 아랫집에 내려가서 확인해 봤더니 불이 꺼져 있었다고. 아무도 없었다고. 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이 연락하기도 전에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잔다고. 바닥이 가끔 울린다고. 진동 같은 거라고. 건물 노후화인 줄 알았는데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넷이 전부 느끼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동네, 다른 아파트, 다른 층. 그런데 전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올라오는 느리고 규칙적인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는 진동. 소연이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수면 장애와 불안 증상으로. 다이가 2번째로 갔습니다. 민준이 3번째였습니다. 지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넷이 지금 모두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수면제와 항불안제. 그 섬이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끝자락 작은 무인도. 그것만 알면 됩니다. 지도에 이름은 있지만 배가 닿지 않는 곳. 그런 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마을 중앙에 혼자 서 있는 건물이 교회라면, 골목에 다른 사람들이 두고 간 캠핑 용품들이 흩어져 있다면, 교회 안에 철문이 있다면, 그 문은 열지 마세요.